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순서의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요한 온실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고졸 검정고시 교재에서 우리 6편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메모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지구온난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안에요. 그쵸? 온실효과라는 그 존재 때문에 지금 온난화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온실효과를 먼저 공부하면서 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실효과라는 것은요. 태양 복사 이 에너지가요. 대기를 잘 통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면을 따뜻하게 데웠는데 이 지표면에서 방출되고 있는 이 에너지 바로 뭐죠?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 쪽에 있는 그러한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흡수되니까 여기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표면 쪽을 그렇죠. 따뜻하게 보온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방출되면서 지표면 쪽으로 데우는 거구나. 그래서 따뜻한 지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노란 태양 보이시죠? 따뜻한 열을 내뿜을 겁니다. 그 열의 형태가 복사열이죠. 이런 형태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 태양의 복사열, 그 에너지가 지표면을 먼저 데웁니다. 데워서 따뜻하게 된 지표면에서는요. 자신의 그 열을 다시 그렇죠. 내보냅니다. 그럼 지표면에서 내보내는 그 열 에너지는 지구 복사열이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의 흡수한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그 형태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하면서 전체적인 지구 복사 평형을 그렇죠.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존재가요? 대기권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로 온실 기체입니다. 이러한 온실 기체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표면으로 다시 재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여기 빨간 그렇죠. 동그라미 강조하고 있죠. 다시 지표면을 또 데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온실 효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온실 효과를 한번 보니까 뭐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겨울철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보면요. 굉장히 얇은 그러한 비닐 형태인데 거기 안에서 딸기를 키우니까 겨울에도 그렇죠. 잘 익어요. 맛있는 딸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효과도 바로 마찬가지 온실 효과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이러한 기체들이요. 그렇죠. 온실 효과를 통해서 딸기를 따뜻하게 잘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줬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온실 기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온실기체의 종류 중에서요. 대표적인 거, 그쵸? 이산화탄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화학식도 같이 적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산화탄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메테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쵸? CH4. 이렇게 화학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메테인은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지금 4개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프레온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CFC 되었고요. 우리 수증기에 해당하는 것도 H2O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물질에 해당하는 화학식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글로 온실기체의 종류 이름도 나올 수 있지만 화학식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쵸? 질소산화물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온실기체 종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온실기체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크다. 자, 그 말은 온실 효과에 그렇죠. 그 기여도가 가장 큰 거. 가장 지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온실기체는요. 그 기여도가 큰 것은 누구다?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실기체 중에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농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온실효과 기여도가 무엇이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온실기체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이산화탄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러한 온실기체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주어져 있는 문제는요. 2014년도 2회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면으로 어떻게 다시 재방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해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정답을? 그렇죠.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온실기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2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온실기체와 온실효과에 대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석 연료의 산화 반응은 온실기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으로 쉽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석탄, 석유를 연소시킬 때 공기 중의 산소와 그렇죠. 결합하면서 산화 반응이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적인 산화와 환원 반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고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요. 전자를 잃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상대적으로 무엇과는 산소하고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뭐 한다? 자, 수소는 또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와는 결합하는 거구나. 그리고 전자나 수소는 잃어버릴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요.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전자를 이번에는 얻습니다. 무엇과 반대입니까? 그렇죠. 산화 반응과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럼 다른 쪽에서는 그 잃어버리는 전자를 얻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떨어뜨리고 한쪽은 돈을 줍고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는 현상,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를 얻을 때 대신 산소는 그렇죠. 산소는 잃어버립니다. 또는 그리고 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또 얻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으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요.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에 해당하는 거 우리 앞에서 CH4라고 그렇죠. 강조 드렸죠. 대표적인 화석, 그렇죠. 그러한 연료에 해당하는 것을 요 기체에 해당하는 자, 연소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석 연료를 가지고요. 자, 산소와 만나게 했습니다. 아, 연소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화석 연료와 산소가 만나서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아,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성하고요. 자, 그리고 일부는 그렇죠. 수증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일부는 또 빛과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테인에 해당하는 연소 반응에서 자,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엔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점. 뭘 생각할 수 있다? 아, 화석 연료의 산화 반응. 산소랑 결합하는 산화 반응에서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렇죠. 지구가 따뜻해질 수가 있겠네요. 온실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온실기체가 생성된다는 것은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주어져 있는 CH4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쪽에 있는 CH4 먼저 네모 박스 해주시고요. 자, 이 CH4가요. 이쪽에서는 보니까 CO2. 자, 지금 보시면요. 저기 주어져 있는 CH4에 수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수소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신에 O, 산소는 얻고 있죠. 자, 위에서 어떤 표현하고 비슷합니까? 아, 산화반은 산소와 이렇게 어떻습니까? 결합하거나 또는 수소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색깔펜을 같이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자, 위에다 뭐라고 적을까요? 이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주어져 있는 산소 O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2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그렇죠. 자, 네모 박스 체크를 해볼게요. 요 산소가 자 이쪽 가니까 뭐가 됩니까? 물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될까요?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 상태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죠. H2O 해가지고 수증기. 자, 이 H 뭡니까? 수소를 얻는 형태. 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을 같이 자세히 보시면요. 산소 원자가 2개씩 2세트면 원자가 4개였는데 여기는 그렇죠. 원자가 2개로 줄어든 거죠. 아,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는 형태 보실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반응으로 옆에다가 살짝 적어줄까요? 환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연소 반응에서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자, 이 옆에다가 산화 반응에다가 참고로 이런 식으로 산소를 얻음, 그쵸? 산소 얻음. 산소는 얻었고요. 대신 수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는 잃었다. 수소 잃음. 이런 식의 메모도 같이 써주시면 한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소 얻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살짝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아래쪽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려면 다른 물질은 산소와 분리되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한쪽은 결합하고 한쪽은 분리되니까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요. 이러한 연소 반응 외에도 광합성이나 호흡 등에서도 역시 그렇죠. 하나의 반응 안에서는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화 환원에 해당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쉽게 기억하는 거 뭐라고요? 산화는 산소와 결합. 그럼 환원은 반대니까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산화 반응이 산소를 얻었을 때 나머지 전자나 수소는 잃었죠. 그리고 환원 반응에서는 어떻습니까? 산소를 잃었을 때 나머지 전자나 수소는 얻었죠.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시면 비교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럼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수의 열 팽창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해수, 이 바닷물이요. 열에 의해서 팽창한다 이겁니다. 우리 고체나 액체, 기체들이요. 전부 다 보면 이제 열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특별하게 그 열 팽창 정도가 큰 편이라서 샤를 법칙으로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부피가 그렇죠. 늘어난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이제 고체와 액체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열에 의한 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해수의 열 팽창이 그렇죠. 바닷물이 이 정도 엄청나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열 팽창으로 인해서 또 증가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그 빙하가 녹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렇죠. 빙하가 살살살살 계속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V 다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다면, 그렇죠. 보신 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북극곰이 나의 얼음은 어디 갔지? 그러면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처롭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빙하가 이렇게 녹는다는 것은 북극곰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육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자, 밑에 해수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해수면입니다. 근데 위쪽에 존재하던 이러한 극지방의 얼음들이 그쵸 빙하가 막 녹습니다. 얘네들 녹으면서 얼음 녹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쵸 물 되는 거죠? 그럼 해수면을 그렇죠 뭐 하게 만들 수 있겠다?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 해수면을 이렇게 상승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육지였던 이 공간들이 이제는 물로 그렇죠 채워지는 거구나. 아, 우리가 살 땅이 점점 줄어드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수면의 상승, 우리에게 또 끼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기 순환 및 해수면의 온도 변화로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갑자기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그쵸? 폭우나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러한, 그렇죠. 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요런 것들,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사막화 지역이 확대됩니다. 더워져요. 건조해져요. 자, 사막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토양이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토양이 황폐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토양에서, 우리 논밭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토양의 황폐화는 다시 또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어렸을 때는 황사 현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봄철 되면 황사 현상이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가 필수품처럼 막 봄에 챙겨 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황사 현상이라든지 토양의 황폐화도 그쵸? 사막화 지역이 확대되고 굉장히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러한 영향과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시작이 지구온난화였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기온 및 강수량의 또 변화로서 생물의 멸종과 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물들은 차가운 쪽을 좋아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더워져요. 그럼 나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또 바다에서도 한류에서 그쵸,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 난류, 좀 따뜻한 물의 흐름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한류가 그렇죠. 점차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 기온이 상승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물고기들 갈 곳이 또 없어지겠네요. 네, 이러한 멸종과 이동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수 있겠죠? 특히 시험 문제에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게 되거든요.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해 볼까요? 특별하게 이 문제는요, 보니까 또 세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만 확실하게 공부하셔도 두 문제를 확 잡을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약 0.6도씩 그쵸?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섭씨 온도에서 이거 지금 0.6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요. 우리 연평균 기온이 100년 동안 이 정도예요. 그럼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자, 이 추세대로라면 그래서 2100년 경에는 1990년 요때보다 1.4에서 5.8까지 어머나 이 정도까지 더 높아진대요. 그쵸? 그럼 완전히 그쵸? 열대기후, 한대기후 이런 거 우리 온대기후 있었잖아요. 그럼 기후들이 뭐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금방 현상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무엇이 가능하다? 그렇죠. 빙하가 녹아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요.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그쵸? 아까 빙하가 녹는다고 했죠? 빙하가 감소한다라는 표현, 네,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육지 면적이 증가하던가요? 아니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쵸? 빙하가 녹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육지는요, 그렇죠. 어머나, 지금 줄어드는 거네. 아까 요만큼 육지 있었는데 밑에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육지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상이변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다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쪽집게 기출 문제 분석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문제, 네, 연관 문제니까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지문이 동일합니다. 네, 두 번째, 자, 지문 동일하고요. 단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된 물질. 그럼 이 말은 사실 바꾸면 뭐예요? 아, 유발하는 요 주된 물질을 제가 온실, 그렇죠, 기체라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쵸? 그 기체를, 네, 줄여서 온실 기체라고 표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아하. 그래서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대표적인 거, 그 중에서도 기여도가 제일 컸던 거 뭡니까? 이산화탄소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 주된 물질, 바로 기여도가 큰 거 보기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3번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에는 메테인, 프레온가스 등등도 있었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사실 지금 지구 온난화, 그쵸? 우리 연소 반응 얘기했었잖아요. 지구 온난화 현상 얘기하면서 그 앞에 그쵸? 온실 효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을 얘기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했지만 나중에 뒤쪽에 광합성이라든지 호흡이 등장할 때도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게 또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열심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